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에서는 이제 5, 6월 그 기출문제반에서 다루지 않게 될 08년도 이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 이전 문제라고 하더라도 특히 08년도부터 한 03년도 이 정도까지는 문제의 질이 그 이전에 있던 문제들보다 아주 되게 높아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게 될 때 그 수준하고 이제 아주 유사할 정도로까지 좋은 문제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기출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이제 토대를 쌓는데 되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 기출 문제를 보면서 키워드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또는 문제화 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키워드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경향을 분석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 2월 강의나 또는 기출문제 강의처럼 챕터별로 제시되어 있고 00년도 이전은 따로 기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00년도 이전에는 객관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에 편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1번 문제, 08년도 서울 문제인데요. 08년도 서울 문제에서 이제 스캐폴딩을 다뤘습니다. 스캐폴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키워드인데 스캐폴딩을 딱 뭐로 지시느냐? 버벌 가이던스로 지시했다. 우리 1, 2월, 3, 4월 교재에 나오는 키워드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벌 가이던스. 그냥 이제 서포티브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언어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버벌을 붙어서 버벌 가이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버벌 콜라보레이션. 이 가이던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엑스퍼트, 즉 티처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시될 때 좀 더 잘 쓰면 되겠고요. 버벌 콜라보레이션은 peer, more competent peer 이렇게 제시해서 꼭 그 other라고 하는 거, more competent other가 teacher뿐만 아니라 others, peers도 가능하다는 거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erbal guidance, verbal collaboration with teacher or peers 이렇게 정리해 두면 스캐폴딩은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두 가지가 요 as a passive recipient와 as an active recipient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밖으로부터 받는 것, 밖에 있는 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비헤비어리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헤비어리스트는 밖에 나오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는 안에 있는 요소는 없다고 생각했고 얘가 B, 그다음에 커그니티비스트는 안에 있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것은 트리거링 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인터랙셔니스트 또는 소시오 컬처럴 뷰에서는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밖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밖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하지만 얘는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얘는 안에 있는 것이 되게 능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와 콜라보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을 도움이냐 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되게 능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peers to perform a task which would be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 too difficult for anyone individually 밑에 이제 요소 중에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스캐폴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만약에 외부 요소 없이 혼자서도 잘한다면 그것은 이제 버벌 콜라보레이션 없이 그냥 인디비주얼 액티비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이제 커그니티비스트 비유인데 그것을 한 점 더 나아가서 컨스트럭티브 비유는 이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맨 밑에 문단 however 하지만 each member had some useful knowledge that they could all until they arrived at the desired solution. desired 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걔네 둘이 mutual understanding을 하게 된다는 점은 그들이 원하는 커렉트한 폼을 찾기 전까지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나 또는 폼에 있어서의 잘못된 사용을 없어질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긍정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야겠죠. build upon 쓰면 되겠다. build up, build up이라고 하는 것들은 build upon이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rapport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으로 우리 래퍼 설명할 때 build up 같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individually build. 그럼 individualize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too difficult와 to와 individually를 같이 얘기하게 된다면
투게더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런 스캐폴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고 밑에 있는 것도 예시로 이제 제시할 수 있다. You better turn off it. 아 better 써야 되나? have better인가? 둘 다 틀린 것 같은데 head better 아니야. 그래서 서로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얘네들이 네이티브 스피커와 논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논 네이티브 스피커의 대화라도 둘의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코렉트한 폼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해주는 키워드가 되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스캐폴딩을 verbal guidance or verbal collaboration이라는 간략한 키워드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 08년 대전 문제에서는 똑같이 이런 소셜 컬처럴 비유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GPD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GPD 자체를 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혀 있었지만 여기서는 GPD가 이제 2018년 기입형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전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답으로 요구된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터음들은 핵심단들은 잘 알아야겠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PD 이게 보니까 only when the child is interacting with people, his or her environment in cooperation with others. 그래서 이게 가이던스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항상 티처와 피어를 제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서술을 할 때 verbal guidance of teachers, verbal collaboration with peers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쓰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once these processes are internalized, 내재적으로 정착이 되면 they become part of the speech's development achievement, 즉 액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within GPD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GPD는 78에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나온 것은 스캐폴딩 아니면 여기 나온 regulation이 되겠다. regulation. 이미 이전 기출 문제에서 안에 숨겨진 키워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롭게 최근 문제로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다. 왜냐면 스캐폴딩이나 GPD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목표는 셀프 레귤레이션, 수단은 other regulation.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object regulation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쓰는 것을 뭐라고 했지? 3, 4월 강의에서 appropri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from transition이니까 from change inter-psychological, intra-psychological activity. 지금 이거는 이제 3, 4월 교재에서 이제 뭐라고 쓰느냐? 인터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이렇게. 즉, 두 개의 유기체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에 트리거링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인터 액티비티이고 촉발되어서 트리거링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블랙박스가 작동되는 것을 인트라 사이콜로지컬 멘탈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시하지만 결국 이런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인터 사이콜로지컬 액티비티를 뭐로? 어더 레귤레이션으로 혼자서 하는 것을 셀프 레귤레이션으로 러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더 레귤레이션으로 인터 액티비티가 되면 셀프 레귤레이션으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액티비티를 이룬 후에 셀프 레귤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컨트롤이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도식적으로 한다고 했는다면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other regulation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with assistance from others, verbal guidance, verbal collaboration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혼자서도 잘해서 나중에는 그런 것도 어떻게 된다? gradually dismantled, gradually removed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밑에 설명 because assistance in GPD, GPD에서 일어나는 assistance는 뭐 하는 동안에?
어떤 other regulation 있는 동안에 but is removed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언제? 혼자서 할 때. 혼자 잘한다는 것은 self regulation. self regulation. self regulation. self regulation과 other regulation이 대꾸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기 independently와 여기가 대꾸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together 한다는 거니까 other regulati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폼의 형태로. 다음에 verbal guidance 말고 supportive behavior. 이 behavior는 language behavior겠죠. 그것도 scaffolding의 concis한 그 definition으로 기출문제에서 사용됐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1장에 대해서는. 아쉽죠? 그래 이제 00년도 이전에 대비가 잘못된 거 이렇게 나왔죠. 왼쪽은 behavioral psychology, 오른쪽은 cognitive psychology. 왼쪽은 structural descriptive, 오른쪽은 generative transformation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repetition, reinforcement 맞고 analysis and insight. 이 analysis는 누가 하는 거죠? 학생이. learning, innatedness, acquisition, commanding. 즉 behavior가 learning이 맞고 cognitive가 이제 acquisition이 맞는데 이제 이게 틀렸죠. innatedness하고 conditioning. conditioning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innatedness가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적절하겠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just describe냐? 그 안에 내재된 deep structure에 대해서 explain 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인지적 교수법과 관계 없는 것. language is rule governed creativity. 이 룰만 강조한다면 인지적 교수법과 관련 없겠지만 creativity가 뭔가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The rules of grammar are psychological real. 뭐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니까 이 psychology를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language is native speaker say not what someone think가 아니라 말하는 거야. 그 말하는 것은 뭐야? language behavior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이 안에 기조에서 deep structure로 뭔가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변형을 생각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니까 얘가 behavioralism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장의 관연도 기출 문제는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크라시엔, 스웨인, 롱의 가설이 나오겠죠. 먼저 08년도 대전 문제. 이게 보니까 Interaction Hypothesis 소개하면서 Negotiation is seen as enable learners not only 버돌서가 나왔습니다. not only 버돌서. 학습자로 하여금 comprehensible input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comprehensible input이 positive evidence로 to acquire target language negative evidence를 준다라는 거. negative evidence. That provide direct or indirect evidence of what is correct. 그래서 우리는 보통 negative evidence를 information on what is not 그라마티컬만 알고 있는데 negative evidence를 이렇게 소용하게 하기도 한다. direct or indirect evidence of what is incorrect. 그래서 우리는 interaction hypothesis가 특징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알고 있죠. comprehensible input을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피드백의 기회를 준다. 피드백 opportunity. 세 번째 modified output. self repair. 그래서 세 가지 특징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은 보통 네거티브 에비던스와 컴프레hensible 인풋은 포지티브 에비던스와 이제 연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also 또 also 나왔네. Learners modified output 나왔구나 이게. 1번 나동리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모디피케이션이 학습자력은 이 세그멘트하게 만든다. 세그멘트. 뭐를? constituent above를. 그래서 small pat of butter on it and above the plate니 what? What is above the plate? 얘를 여기까지 어를 빼고 above the plate를 하나로 뭉친 거죠. 뭉치게 들었다는 것은 지금 제대로 발화하긴 했지만
incorrectly하게 퍼포먼스가 일어났습니다. performance of listening skills.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 어버브라고 세그먼팅을 해준 거죠. 세그멘팅 했더니 얘가 이걸로 여기서 컨스티튜언트는 뭐다? 프레포지션 어버브를. 이 프레포지션 어버브를 제시해 줌으로써 너가 이렇게 들은 것이 틀린 거야. 맞는 것은 어버브야 라고 이제 제시해 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버브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서 이것이 이걸로 바뀌었다. 인코렉트한 것이 코렉트한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모디파이드 아웃풋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Interaction이라는 책에서 로드리스가 제시한 것인데요. 이거 보충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게 되면 보충 자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것이 이제 원서가 나오는데 로드 앨리스의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Interaction이라는 책의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그 제시된 제시문에서는 네거티브 에비던스만 나왔는데,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지티브 에비던스의 그 정의하고도 되게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포지티브 에비던스는 information what is grammatical이니까. 그런데 여기 책에서는 포지티브 에비던스와 네거티브 에비던스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여기 맨 밑에 보면 똑같이 이제 설명하면서 포지티브 에비던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models of what is grammatical and acceptable. 여기서는 이제 그라마티컬하다는 요소가 뒤에 네거티브 요소에도 되게 적절하게 이제 매칭이 되니까 이것보다는 model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retire 밑에 예시가 빠졌군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포지티브 에비던스를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지금 요 어브 더 플레이트가 나왔던 키워드를 보면 example 2 밑에서는 the native speaker가 모디피케이션 했다는 것입니다. 즉 네이티브 스피커가 뭔가를 잘 못해서 modified output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즉 above the plate라는 나의 그라마티컬하고 그다음에 어센틱한 데이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above the plate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above라는 말로 모디파이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세그먼팅하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search external segmentation. 여기 external segmentation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분할시키는 그런 과정을 학습자에게 노티싱하게 되는, 어버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제시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노티싱이라고 하는 것이 다운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다운표 표시가 잘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래 원문에서는 이걸 통해서 세그먼팅을 통해서 학습자가 노티싱하고, 이 노티싱이 스타팅 포인트가 돼서 세컨 랭귀지 액기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시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그먼팅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Picard distinguished between three kinds of modification that occur in negotiated input. 그러니까 negotiation of input이니까 modified input 또는 input modification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modification은 교사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semantic하게, segmentation하게, 그다음에 movement of constituent.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예시해서 왔으니까 무브먼트 오브 컨스티튜언트는 텔레폰 픽처하면 픽처로부터 텔레폰에서 서로 바꾸는 것이 무브먼트 오브 컨스티튜언트겠지. 그다음에 시멘틱은요, 다른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렉시컬리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풋을 못 알아들었다면 좀 더 쉬운 단어, 시멘틱은 보통 하이 프리퀀시 워드 쓰는 것 가지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자의 포지티브 에비던스가 증가됨으로써 학습자가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밑에서 보면 이제 네거티브 에비던스에 대해서 나왔죠.
modified output. 아까 modified input에 대비이 되는 것이 modified output을 이끄는 negative evidence다. 그래서 negative evidence는 이렇게 direct or indirect evidence of what is grammatical, 무엇이 문법적인 건지 너는 왜 틀렸는지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negative evidence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피드백 때. 피드백 때 나온다.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뭐함으로써? By changing one or more sentence component. 하나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바꾸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밑에서 봤더니 얘가 I don't have a telephone's picture라고 했는데 얘는 a picture of telephone을 바꿔가지고 지금 뭘 바꾼 거예요? You don't have의 목적어를 바꾼 거죠. 즉 modifying direct object를 잘못된 텔레폰 픽처에서 a picture of telephone으로 바꿈으로써 뭐가 일어난다? 이제 학습자가 modified output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사용은 뭘 하게 된다? cognitive comparison을 하게 된다. 즉 noticing the gap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noticing the gap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즉각적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reinforcement겠죠. 근데 이게 incubation period 됐다는 거. 즉 뭐야? 곰곰이 생각하다가 역시 저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차이가 있네. 뭘 선택해야지? 이거구나 저거구나 라고 학습자 스스로 하이퍼세시스 테스팅 한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 프로덕션을 비교함으로써. Compare the deviant production. 잘못된 것이 잘된 것으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이퍼세시스 테스팅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원서의 이제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falling 같은 것들은 이 버브 더 플레이트가 나왔던 원서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전에 모의고사에서 다뤘었는데 이런 것도 또 다른 문제로도 또 제시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뭐 cognitive comparison을 하는데 incubation period 자체가 암기할 키워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은 이해에 충실하고 암기해야 될 것은 이제 그 1, 2월에 나온 그 키워드 박스 안에 있는 키워드를 위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나타난 이제 what is above the plate 다음에 이제 above가 negative evidence인데 negative evidence이면서 곧 positive evidence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입니다. 2번 문제는 07년도 서울 문제인데 교재에도 실렸는데요. 로드 앨리스의 Task 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에 나온 내용입니다. I go 쓰면서 그래서 푸싱을 했는데 I go 쓰면 lesson 9 이걸 붙였더니 lesson 9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해결됐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밑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Interaction hypothesis가 a number of ways in which interaction can contribute to language acquisition. 우리 여러 가지 배웠죠. 뭐? 첫 번째 compressible input 또 쓴다. 두 번째 feedback, 세 번째 modified output.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it suggests that A, when interactional modification lead to compressible input via decomposition and segmenting. 아까 나왔네. 이 segmenting 또는 decomposition에는 방금 전에 나왔던 1번 문제 above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ove 또는 두 번째 러너가 피드백을 받을 때 컴프레시브 인풋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받다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세 번째 푸시드 아웃풋 될 때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밑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시는 interaction had to successfully communication이 됐는데 but it does not contribute to the 무슨 past tense 그래서 이제 past tense를 얻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액큐션이 들어가야 되고 morphological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Thus, successful communication take place without 러너가 modify output 하지 않고도 일어난다는 거죠. modify, push the output 하면 다 modified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다 promote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한 발예를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push the output이
다 모디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푸시드를 집어넣는 것이 적절하고, 이런 반론을 통해서 로드 앨리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가 그래서 잘 못됐다, 세컨드 랭귀지 애큐션을 도움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점은 있지만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는 또는 인터액션은 세컨드 랭귀지 애큐션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서?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러닝의 티칭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둘 만한 거죠. 컴프레hensive input, feedback, modified output. 이것이 인터액션 하이포테시스의 중요한 특징. 다음입니다. 상호적인 것은. 하여튼 이게 가장 최신이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설을 종합해 놓은 것이라서 그나마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다. We understand that language input may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거죠.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d it contributes to acquisition. acquisition 나오는 키워드이고, only if let in the mind for the processing. let in이니까 long-term memory에 저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it이 뭐야? input이지. input이 뭐가 될 때? intake가 될 때만 되는 것이지, 인풋 자체가 모두 아웃풋 또는 랭귀지 애큐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미 이제 1, 2월 교재에서 봤습니다. 인풋 한 것의 일부만 노티싱이 되고, 밑으로 내렸을까? 왜냐면 인풋은 엄청난 양인데 일부만 노티싱이 되고, 노티싱 중에 일부만 컴프레hension 되고, 컴프레hension 중에 일부만 인테이크 되는 거지. 인테이크 중에 일부만 인테그레이션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타난다는 거지. 클래스는 인풋하면 다 아웃풋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걸러지고 아주 극소량만 아웃풋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로 뮤추얼 액티비티를 통해서 뮤추얼 언더스탠딩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모디피케이션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 즉 미닝 니고시에이션은 컬라보러티브 모디피케이션 또는 모디피케이션, 인터랙셔널 모디피케이션,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랙셔널 모디피케이션이 미닝 니고시에이션의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퀴션이 있으니까 에퀴션이 여기 1번에 이제 답이 되겠고, 그래서 밑에 읽으면 It is because they contribute to the accessibility of input for mental processing. accessibility라는 것이 뭐가? 인터액티비티가 액티비티로, 그렇죠? 콜라보러티브한 인바이러먼트가 멘탈 프로세싱으로 바뀐다는 거.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비유이기 때문에? 소시오 컬처럴 비유이기 때문에, 인터액셔니스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니고시에이션이 인터액셔널 어드저스먼트, 다른 말로 뭐야? 인터액셔널 모디피케이션, 다른 말로 미닝 니고시에이션입니다. 결국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촉발시켜서 학습자가 인풋을 더 잘 프로세스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아웃풋할 수 있게 하게 만드니까 결국 세컨드 랭귀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전 코로나는 아니고. 첫 번째 단어에는 에큐션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안에는 according to interaction hypothesis는 당연히 negotiation of meaning, 다음에 modification of interaction,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제 워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Modific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When learners mentally process language input, 이것이 뭐로부터 온다? 외부 상황으로부터 온다. 얘가 액티비티가 되는 것이고, 멘탈 액티비티, 얘는 인터 액티비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학습자가 meaning negotiation을 통해서 acquisition을 이룬다. 그래서 meaning negotiation 써주고 acquisition은 결론적으로 있고 이렇게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정리. 다음입니다. 공률연도 전국 문제. Comprehensible Output Hypothesis를 요약해서 우리말로 쓰시오. Comprehensible Output 효과가 뭐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이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끄집어내야 되는 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 Opportunity to express themselves in the target language가 Output Hypothesis의 핵심입니다. 얘는 little o와 no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컴프레hension 되는데 아웃풋이 안 돼서 세컨 랭귀지 디벨롭먼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야? 얘를 없애면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다. 따라서 얘를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식으로 바꾼다면 provide A with B로 teacher가 쓰든지 또는 material 쓰고 student 쓰고 딱 이렇게 쓰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기출문제의 키워드로 도배를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에서 provide는 보통 material이나 teacher를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student를 목적으로 써서 제시하면 되고 또는 provide B for A 이렇게 굳히게 되면 이제 구문도 다 정리되면서 서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문론도 서울 문제입니다.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Fill in the blank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mother is 요즘은 child directed speech라고 합니다. They may help the child learn the language when native speaker address learners. They adjust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iz가 나왔으니까 이 adjust의 명사형이 나와야 되겠지. 이러한 adjustment. 그러니까 adjustment는 사실은 뭐야? input 또는 output, interaction, null, modification이다. 이러한 modification이 학습자로 하여금 both language form, language function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제2 언어 습득을 이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2번 문제를 살펴보면 whereas가 있죠. 댓글을 읽었습니다. Mother is displays a high proportion of 뭐와 뭐 요것과 뭐가 대비를 하느냐. foreigner 턱은 high proportion of statement. 이게 이제 대꾸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statement, question 이것과 이제 같이 레벨이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instruction 정도가 될 수 있겠죠. instruction. 그러니까 function of language 되겠습니다. function of language. 그래서 mother is는 보통 뭐뭐 하라고 지시하고 direction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지 질문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한다. 즉 여기가 포스트오피스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에요라고 정보를 주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exchange information 보통 transactional한 프로세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리너를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먼저 뭔가를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보통 만나게 되면 뭔가를 길을 찾는다든지 뭔가 질문이 있어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니까. 얘는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로델리스 책에서 이제 나타났던 것인데 로델리스 책이 되게 여러 가지이지만 사실은 뭐 한두 개만 보면 계속해서 썼던 자료를 계속해서 리커링해서 쓰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이 사람의 골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6번 문제. 05년도 서울 문제인데요. 밑에 있는 예시와 위에 있는 예시와 밑에 있는 이제 제시문을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어드밴티지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beg your pardon, clarification request를 썼죠. 그래서 어드밴티지 대신에 포인트, good points라는 단어를 써서 사실은 high frequency word 보캐블러리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high frequency 보캐블러리. 그 밑에서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following passage is an interpretation of the above dialogue다. 그래서 인풋이 네이티브 스피커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in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거죠. incomprehensible input은 두 가지 있습니다. non-native 스피커인 경우에는 잘못된 형태 때문에 잘못 이해되는 거, 또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라마티컬한 어터런스를 했는데 커렉트한 어터런스를 했는데 내 귀가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되게 인식됐을 때, 위의 것은 어드밴티지라는 단어를 얘가 몰라서 인식한 것이지 어드밴티지를 잘못 써서 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리스닝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They enter into, 지금 본류 topic continuation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드밴티지에 대한 지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는 negotiation of meaning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non-native 스피커가 뭘 썼다? clarification 쓸 수도 있고 repetition과 confirmation 쓸 수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clarification의 키스는 뭐야? pardon, repetition은 뭐야? 앞에 있는 단어를 반복하는 거니까 confirmation 책이 있는 거지. 두 가지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하는 것. 그렇죠? resulting in modification of interaction, 즉 interactional modification이라고 한다는 거죠. meaning negotiation이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여기 negotiation of meaning을 할 수 있고, 또 얘네들을 통해서도 negotiation meaning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컴프레서는 당연히 인풋을 주겠죠. 줘가지고 학습자가 학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 밑에서는 6장 Material Development 문제 있네. What kind of modification이라고 하는데, modification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종류가 있죠? modification 안에는 크게 simplification과 elaboration이 있고, 또는 레벨로 보면 phonological, lexical, syntactic, intentional 있다. intentional modification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negotiation of meaning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negotiation of meaning이니까 위에서 negotiation을 냈는데 또 낼 리는 없죠. 그래서 얘는 일단 열외고, 얘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지 밑줄 친 곳만 얘기해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밑줄 곳에서 이거 세 개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포놀로지컬은 맞는데 말하는 거니까 이게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는 답이라면 이제 얘가 답이고, 여기에서는 뭘까요? simplification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simplification을 simplified modification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얘는 또 얘기해요. 얘는 elaborative modification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elaborative modification 안 되느냐? 왜냐면 아까 어드밴티지를 쓰고 나서 뭐 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쓰고 나서 덧붙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simplification이 아니라 뭐야? paraphrasing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elaboration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어의 수준상으로는 simplification이 맞는데, 왜냐면 high frequency vocabulary를 low frequency vocabulary를 high frequency vocabulary로 바꿨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바꾼 것이 아니라 high frequency word, low frequency를 쓴 다음에 high frequency word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elaboration이 맞는다면 elaborative modification도 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simplified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두 단어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lexical modification도 맞고 elaborative modification도 맞고, 한 단어로 한다면 simplification도 맞는데 뭐가 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자는 거죠. 이 원문은 이제 보튼여로 4페이지인데, 데이빗 누난의 The Cambridge Guide to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 이렇게 이제 제시된 책에, 원래 이 책이 그 Methodology in Language Learning Teaching처럼 이게 정사각형 책이에요. 파란색 정사각형 책이라서 이게 글씨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밑에 이제 그대로 얘가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얘를 뭐라고 이제 제시했냐면, good point을 쓰는 것을 lexical modification을 딱 정해놨어. 문제 출제자가 이거 보고 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서 내는 것은 당연히 아니란 말이지. 생각했으면 뭔가 변형 같은 변형이 하나도 안 일어났으니까. 답을 요구했을 때는 말 lexical modification을 염두에 두고 낸 거야. 그런데 문제 출제하고 보니까 이거 simplified도 우기면 될 수 있고, 정식으로는
일라보러티브 모디피케이션이라서 그것을 간과하고 문제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일라보러티브 모디피케이션 썼다고 해도 오답 처리가 됐겠죠. 왜냐면 정답이 공개되지 않고 이런 이그젝트 워드 스코어링 방식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일라보러티브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고 생각 있는 교수라면 정답 범위를 넓혀야만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으로 제시된 지금 렉시칼 모디피케이션이 정답이다. 그 사람의 이제 의도를 파악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elaborated modification이나 또는 더 심하게는 simplified modification 또는 simplification이라고 설명하면 문제 출제 의도와 많이 엇나간 거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가르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쉽죠. 뭐 여기서는 우리 다 알다시피 provide 하면 뭐야? understandable 나오니까 comprehensible input이 되겠죠. comprehensible input, understandable 하니까. 다음에 comprehensible input은 during 하니까 시기, critical period, silent period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은 요거. 이 아주 outdated 키워드 커밍스의 빅스인데, 빅스 댓글 있는 것이 뭐야? 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규제 있는데 Cognitive, Academic, Language. 그래서 basic interpersonal 커뮤니케이션 스킬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알아야지 성공적인 바이링구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계에서 되게 중요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곧 뭐예요? 얘가 그라마티컬 컴피턴스라면 소시오 컬처럴 컴피턴스라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가 나오기를 촉발한 그런 두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 둘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빅스와 켈프, 커밍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의 약자인지. 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또다시 크라셴이니까 크라셴의 키워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whereas가 있으니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죠. acquisition이 내추럴 세팅에서 플루언스에 관련이 있다면 러닝은 딱 말해서 플루언스의 대꾸인 accuracy를 이제 상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cquisition이 플루언시, 러닝이 accuracy. 얘 대꾸, 그다음에 얘네 둘 대꾸. 그런데 앞에서 function as 했으니까 accuracy로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죠. accuracy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크라신이 제시한 가설이 이제 모니터니까, 그래서는 모니터 가설에 그 모니터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러닝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설명하는 키워드가 이게 consciousness입니다. consciousness processes, 즉 conscious processing은 러닝이고 subconscious processing은 acquisition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키워드를 찾기에 적절하고, 플루언스와 accuracy가 1대1 대응 관계에 있지만 이게 모니터 가설 또는 크라셴의 5가지 가설임을 제시한다면 그 accuracy와 관련된 것이 이 모니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정답을 더 잘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 9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짝지어진 거 제시하고 있죠. 이게 제임스 애셔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다시피 TPR 제시한 사람입니다. TPR과 Natural Approach는 둘 다 Comprehension Based Approach죠.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과 주요 키워드를 다 같이 하고 있고, 밑에서 읽어보면 스티븐 크라셴, for example, borrowing insight from first language acquisition, 제1 언어에서 이제 받아서 뭘 사용했느냐, 여기 보면 comprehensible input의 중요성, 또는 oral reception of language. comprehensible input이 보통 written 텍스트에 해당되면
이제 오럴 텍스트에서는 oral reception of language that is just beyond learners current 레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I 플러스 1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 현재 능력 present ability 그다음에 comprehensible input이 정답이라서 3번. 그다음 10번 넘어갑니다. 10번은 우리가 외운 걸로 다 되는 거죠. unconscious. 전에 책에서는 unconscious로 하다가 이제 TBP가 나타나서 이제 unconscious라고 하는 conscious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중에는 이것이 subconscious로 바뀐 겁니다. 요즘 책에서는요. 예전에는 이 conscious에 대한 논의가 많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conscious 아닌 것은 unconscious 아니야? 근데 unconscious는 뭐야? 아예 생각하지 않는 무지인데 무지하다면 LAD도 발휘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unconscious였는데 지금 subconscious고 conscious, process 이게 바뀌니까 이제 unconscious, subconscious는 acquisition, conscious는 learning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nconscious는 지금은 쓰면 좀 위험한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awareness raising이라든지 noticing이라든지 이런 cognitive process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unconscious는 그것이 다 무시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unconscious라는 말은 오디오링걸 메소드의 SR, 스티뮬러스 리스폰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셔스 자체, 즉 뇌에 있는 스키마 구조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키워드니까요. 다음 11번. 11번 first anxiety 나왔네. second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 세 번째 not directly correlated 되는 거. 그러니까 뭐야? 모티베이션이 활발하게 되면서 anxiety가 낮은 수준. 특히 anxiety 키워드 때문에 이제 affective filter hypothesis가 키워드가 되겠죠. 다음 12번.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짝짓는 것인데 이제 기호 표시가 그때 당시에 기호 표시가 이제 반대말 표시인데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ognitive 중에서 innates가 LAD 사용하죠. 맞네. communicative approach는요. 보통 meaningful 드릴 사용하는 것이고 audio lingual은 habit formation, grammar translation은 memorization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habit formation. 미미크리도 오디오 링거인데. 그렇죠? 메모리제이션은 또 이거 좀 그렇다. 뭐 둘 다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The main function of the classroom, the main function of the classroom may be to provide 뭐 이게 나왔네. affective filter, input hypothesis, monitor model. 틀린 거 찾는 거죠. 내용이 가리키는 것, 보기의 내용이 가리키는 거, comprehensible input. 모니터 모델은 왜 안 되는 거지? comprehensible input, 즉 acquisition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경합을 이룰 때는 얘는 acquisition 관련된 hypothesis, 얘는 learning 관련된 hypothesis니까. 그래서 D번에 보면 student should never be required to speak unless they are ready to do so. 요거 they are ready to do so니까 ready 앞에 developmentally 요거를 적어두면 외우기 쉬운 이제 프레이즈가 되겠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내추럴 어프로치의 기초가 되는 크라신의 가설이라는 거. 정말 이런 문제를 내다니. 그죠? 옛날 문제는 뭐 이랬는데 이래서 다 교사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장 마쳤는데 1, 2장은 문제가 그나마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났고, 근데 3장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1시간 반이면 뭐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문제집에서 항상 그 이제 1, 2월, 3, 4월 교재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나왔는데 3, 4월 예습한 다음에 3, 4월에 있는 많은 그 제시문이 그 08년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의 원서에
나왔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리커링 할 수 있거나 또는 그것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원서에서 발췌됐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1, 2월의 키워드를 정리할 뿐만 노트 테이킹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를 확인해 보고 정리하게 되면 3, 4월 교재로 이제 이론을 마무리하고 이런 그 파운데이션 위에 5, 6월의 최근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뭐 완벽하게 연교 담아줄 수 있도록, 물론 연교 쉽지만 기입형 좀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기 전에 3장 기본서의 내용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3장에 있는 기출 문제를 관여도 기출 문제를 풀어오시면 다음 수업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